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송영길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전 비대위 체제에서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언론이 이상하게 써가지고 마치 뭐가 바뀐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새로 구성되시는 거고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을 고문으로 모셔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언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김진표 우리 5선 의원님이시고 이 종부세를 최초로 입안하시고 세제 분야에 또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경제 또 기재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을 좀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온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을 여기 이제 간사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들 또 윤호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출신의 우리 맹성규 정일영 두 의원님이 또 계시고 조홍천 간사님까지 와주셔서 가장 연부역강한 우리 당의 인재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병훈 정무위 간사님까지 오셔서 금융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83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란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논의 안 됐던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같이 인천에서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이고 또 우리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최근에 구체화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이번 4일날 제가 대통령과 오찬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토부와 LH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 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 정부가 유능한 정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기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인 우리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책임을 맡게 된 김진표입니다. 당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비대위 시절부터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우리 특위에서 그분들을 전부 새롭게 구성된 부동산 특위의 고문단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박안주 정책위 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고문단으로 모셔서 저희가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고위에 보고하기 전에 한번 고문단 회의를 거쳐서
한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은 민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계라든가 시민사회 또 부동산 업계 관련 전문가들로 15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지금 적절한 인사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금주내에는 자문위원단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특위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4개 상임위원회의 간사위원님 그리고 그동안 공급대책에 많이 관여해 오신 박정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첫 회의를 합니다만은 앞으로 공급 분야, 세제 분야, 금융 분야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또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사 대책으로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61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 그리고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 등 전국에 총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저는 그동안 공급 부족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며칠 동안 이걸 점검을 해봤더니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도봉, 영등포, 은평 등 6곳에서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동의를 훨씬 넘게 벌써 확보를 했고 또 일부 지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도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물량이 올해 4만 9천 가구였는데 그것의 2배에 달하는 9만 8천 가구의 후보지가 도심주택 공급 사업으로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면 늦어도 2년 뒤부터는 2사 대책의 공급 물량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갑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다른 2사 대책들도 이처럼 좀 더 앞당겨서 실제로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8개의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공급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집행기관인 현재 구조개혁이 진행 중인 LH를 비롯한 SH, GH 등 또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아주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 특위의 공급 분야의 간사를 맡으신 박정 의원님이 그동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일하시면서 그 산하에 주거대책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화성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하남, 파주, 시흥, 안산, 광명, 고양 등에서 공공주택을 무주택자나 영세 서민들을 위한 싼 돈을 내고 한 10여 년 임대로 살다가 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서울시당, 인천시당, 광주광역시와도 함께 같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해 주겠냐라는 걱정을 하셔서 어제 제가 전화를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오 시장도 2사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다 모아지면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 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특위가 관련 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 체제를 계속 점검하고 동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이사와 같은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의도치 않은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큰 원칙 아래서 방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한마디로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한두 가지 정책만 내세워서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특위를 구성하는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급 대책, 금융 대책, 조세 대책의 폴리스 믹스를 강구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